박재인의 경제너트입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시장금리는 대래 오르고 있습니다. 시장금리가 오른다는 이야기는 오히려 채권값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 채권형 상품의 수익률이 일부는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수익률이 대단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 채권형 안전형 상품에도 이게 왜 수익률이 마이너스까지 가느냐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재필 KB하나은행 PB부장과 함께 채권 투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채권 상품이 요즘 수익률이 그렇게 안 좋다는데 진짜 상황이 어느 정도예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10월 달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는데요. 인하를 하고 나서 어찌된 일인지 시장금리가 막 오르기 시작합니다. 시장금리라고 하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한국은행 대한민국이 발행한 국채금리가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가 올랐는데 또 채권형 펀드 수익률은 또 마이너스입니다. 그랬더니 가입하신 분들은 채권인데 그러니까요. 내가 채권을 사서 가지고 있는데 주식도 아니고. 네. 왜 마이너스가 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간단히 좀 오늘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권형 펀드에 들어가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내가 1대1 채권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요. 채권들을 쭉 나눠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고시되는 금리에 따라서 시가평가를 하게 됩니다. 시가평가를 해서 이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손실이기 때문에 그 자본 손실이 일시적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현재 어느 정도 수익률이 마이너스냐? 최근 1개월 수익률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0월 달에 한국은행이 금통위 이후에 기준금리를 인하한 순간서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을 했으니까요. 보통 10년 국고채에 투자를 하는 연계되어 있는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1개월 수익률이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3%. 연수익률로 따지면 굉장히 마이너스가 또 많이 난 거죠. 36%가 마이너스가 난 거죠. 그리고 중장기 채권, 국고채가 아니고 회사채까지 같이 투자를 하는 5년 이상 중장기 채권에 투자를 하는 펀드 같은 경우에는 1% 중반에서 2%대의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1개월 수익률입니다. 다만 단기채에 투자를 하는 1년 이내에 투자를 하는 채권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안 났어요. 난 펀드들 같은 경우에도 아주 소폭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뭐 채권 투자에 계속 가지고 보유해야 되겠죠? 투자하는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좀 내년 상반기까지 좀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권 투자는 다른 게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채권을 발행한 사람이 부도만 안 나면 이자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 채권이 그러니까. 그런 성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자가 거기에 쌓입니다. 지금 10년물 국고채 같은 경우에 금리가 한 1.8%대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1년 가지고 있으면 1.8% 이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기준금리가 10월 달에 인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들이 전부 다 금리가 올랐습니다. 다만 그러면 금리가 계속 오를 것이냐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채권의 금리의 변동성에 따라서 내 평가 손익이 영향이 이게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자본 차익이라고 하는데요. 자본 차익이 그러면 마이너스로 돌아설 상황이냐? 그거는 이제 시장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형국이냐 아니면 좀 내려갈 형국이냐? 요걸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전 세계 그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사이클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금 다시 제자리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좀 기다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채권 이자와 자본 차익 부분에서 뭐 최근 한 달 동안 마이너스 난 수익률만큼 마이너스는 안 날 것이니 이자로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뭐 직접 투자보다는 이제 펀드에 많이 하잖아요, 채권에. 좀 유의할 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면. 이제 채권 투자에는 말씀드렸듯이 직접 내가
어떤 채권을 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채권을 그냥 보유해서 만기까지 가지고 있는 거죠. 금리가 중간에 막 변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만기에 이자 받으면 되니까요. 원금하고 회사만 부도 안 나면 됩니다. 이걸 보통 지적 투자라고 합니다. 근데 지적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돈이 조금 커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그 국민들은 간접 투자를 선호하십니다. 그러면 간접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펀드인데 펀드 같은 경우에는 돈을 쭉 받으셔가지고 제가 지금 돈 받아서 100억을 받아가지고요. 100억짜리 채권 하나 사가지고 만기 때까지는 중간에 못 나가세요. 이런 펀드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모펀드라는 걸 하거든요. 공모펀드를 하게 되면 채권이 하나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들어가고 만기가 다 나뉘기 때문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맡기지만 많이 쉽게 얘기하면 좋게 얘기하면 분산 투자가 다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직접 투자를 할 거냐 간접 투자를 할 거냐 이거를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채권에 투자를 하지만 국내 채권에 투자를 하는 상품에 내가 투자를 할 것이냐 해외 채권에 투자를 하는 상품에 투자를 할 것이냐 좀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해외에도 신흥국 채권에 투자를 하는 상품에 투자를 할 것이냐, 선진국 채권에 투자를 할 것이냐, 더 세분화해 보면 국공채에 투자를 하는 상품에 투자를 할 것이냐, 회사채 포함해서 투자를 할 것이냐, 하이힐드 채권에 투자를 할 것이냐,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가시면서 본인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채권형도 그냥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각양각색의 그 채권 포트폴리오를 담으셔야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가 돈을 맡기지만 돈을 맡아서 어떻게 운용하겠습니다라고 펀드의 약관이 있습니다. 네, 약간. 중장기 채권에 투자를 하는 펀드입니다. 단기 채권에 투자를 하는 펀드입니다.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중장기 채권에 투자를 하는 부분은요. 금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높겠죠. 단기 채권보다 금리가 높을 것이고요. 다만 금리 변동성이 조금 많습니다. 좀 전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0년 국고채에 투자를 하는 상품은 1개월에 마이너스 3%가 났습니다. 다만 1개월에 마이너스 3%가 났지만 올해 1년 동안의 수익률은 4.8% 정도가 현재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1개월 전에는 벌써 7%가 났다라는 거죠. 이자는 2%밖에 약 2%밖에 안 받는 그 채권이었는데 7%가 났다라는 거는 5%가 자본 차익이라는 말씀이거든요. 해서 중장기 채권에 투자를 할 것이냐, 단기 채권에 투자를 할 것이냐 이 부분까지도 감안하셔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채권형 펀드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뭐 세금 문제는 어때요? 네. 세금은 보통 직접 투자를 하실 때 세금에 이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요. 보통 펀드 투자를 하실 때는 그냥 이익에 대해서 전부 다 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접 투자를 하실 때는 이런 겁니다. 이자에 대해서는 받는 이자, 채권에 붙어 있는 이자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과세입니다. 그렇지만 금리 변동성에 따라서 자본 차익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자본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결국에는 이걸 달리 얘기하면요. 금리가 낮게 발행한 채권이 할인 거래가 될 때, 10,000원짜리 채권이 9,000원에 거래가 될 때, 9,000원에 사서 10,000원의 상환을 받게 되면 10%의 수익이 나지만 그건 자본 차익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비과세에 들어가는. 그래서 세금 부분은 조금 그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뭐 지금은 이제 시중금리가 조금 진정이 된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채권 투자를 새로 하려는 사람들, 아까 뭐 이미 한 사람들은 좀 더 보유를 하라는 거고 새로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지금 뭐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제가 좀 요 바로 전에 이제 어떠한 성향의 펀드를 본인의 성향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 드렸습니다. 선택이 끝나시면 금융기관에 가셔서 펀드를 고르실 때요.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펀드의 내용을 보시면 현재 공모펀드 같은 경우에 현재 나와 있는 펀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채권에 투자를 하고 있는 각 채권의 만기를
가중평균에서 이 만기가 대충 몇 년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는 펀드입니다. 이건 이제 듀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2.6년입니다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1개월 만기 1개월 남은 채권서부터 만기 5년짜리 채권까지 쭉 만약에 가지고 있지만 이 채권들을 금액별 가중평균을 내보니까 이 펀드에서 투자하고 있는 채권의 가중평균 만기는 2.6년입니다. 2.6년짜리 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게 설명서에 나와 있거든요. 내가 투자를 하는 게 너무 장기이면 조금 안 좋겠죠. 지금은 금리 변동성이 약간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중기 채권 한 2년에서 3년 내에 채권을 좀 고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이제 고개 안에 보시면요. 만기는 2.6년인데요. 지금 현재 이 채권들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 이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율들을 평균을 해보니까 3% 정도 됩니다. 그게 또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높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 펀드를 좀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죠. 높은 걸 쓰네. 네네. 다만 이 금리가 높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회사채 중에도 등급이 조금 떨어져 있는 것들을 또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등급별로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으나 그냥 대략적으로 채권형은 안전하게 내가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은행 정기예금이 약 한 1.7%, 1.8% 정도 합니다. 근데 채권형 펀드에서 가지고 있는 그 평균 그 채권 금리가요. 7%라고 만약에 거기 적혀 있어요. 그럼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채권들을 가지고 리스크 있는 뭐 또 경기 나쁘고 기업도 또 부도율도 높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그걸 보실 때 단순히 그냥 이렇게 보시라는 거죠. 은행 정기예금 플러스 알파 정도, 약 한 30% 정도 업해서 그런 상품을 골라서 그 정도만 들고 있는 그러면 되고요.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체크해야 돼요. 펀드 상품은요. 변동성이 아주 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최근 1개월처럼 금리가 급격히 변동을 할 때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가 트랙 레코드를 보면 됩니다. 3년 정도의 트랙 레코드를 거기에 보면 1개월 수익률, 일주일 수익률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쭉 그냥 수익률만 딱 보시면 전부 다 플러스인 거. 이런 것들을 좀 고르시는 게 한 가지 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뭐 채권 투자 좀 어렵긴 어렵네. 이해하기가 뭐 쉽지는 않다. 그런데 지금 나온 김에 최근에 그 브라질 채권 있잖아요. 그 주위에 그 투자하는 분들이 많던데 그건 어때요? 브라질 국채는 최근에 연금개혁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연금개혁법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 55세서부터 브라질은 연금을 받았대요. 저희 나라보다 신용등급도 현저히 떨어지고 약간은 펀드멘탈이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안 좋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만 55세서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국민연금이 당연히 적자겠죠. 적자이기 때문에 브라질 재정이 계속 마이너스가 났던 거고 재정 부담이 계속 커졌던 겁니다. 그래서 연금개혁법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65세서부터 연금을 받는 거고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당장은 브라질의 재정이 좋아지지는 않지만 연금에 대한 제일 큰 부분 때문에 향후에 정부 재정이 더 안 좋아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국채의 투자가 결국에는 그 나라 발행 국가의 신용 리스크이기 때문에 신용 리스크가 현저히 줄어든 거는 맞습니다. 거기에 편승을 해서 브라질 국채 금리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올 초 대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고요. 또한 내년도까지 지금 브라질 국채가 물가지수가 크게 높지가 않아서 브라질 중앙은행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채권 금리를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채권이라는 거는 채권 이자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자율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자를 받는 겁니다. 만기 5년짜리 채권이 5.5%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브라질 국채에 국내에서 투자를 하는 부분들은 비과세 혜택, 조세 협약에 따라서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환율의 변동성에 너무 노출이 많이 되는 거죠. 현재 금리가 5년짜리 채권이 5.5%라고 하면 올 연초에는 얼마였느냐? 그게 대략 9% 정도 했었어요. 그러면 9% 이자를 받으면 연간 9% 이자를 받았으니까 환변동성 1년에 9%가 변동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자로서 커버가 되거든요. 근데 환변동성은 결국에는 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는 5.5% 이자를 받아서 환변동성에 커버를 하기에는 리스크가 조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지금은 합니다. 계속 추격해서 네, 그렇습니다. 투자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는 다만 채권에서는 브라질 채권에 투자를 하는 것은 크게 채권에 대한 투자, 환에 대한 투자인데 채권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흔히 먹을 게 크게는 없어 보이는데 환변동성이 너무나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에 베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좀 다 포함을 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안 하는 게 좋다. 조금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재필 부장과 함께 채권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재인의 경제노트였습니다.